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갑자기 좀 목소리가 좀 약간, 잠겨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 차트는 그 이상민님하고 이은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보고 Q&A를 한 3분 정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지금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아서 2.73% 빠진 지금 9,471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정색 이 120일 이평선을 살짝 지금 이제 깬 상태고요. 약간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위치는 박스 중심에서 이제 박스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박스 하단부까지 이렇게 두 개의 지지 라인을 이제 그렸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지지 라인은 이때 이제 그러니까 1파, 2파, 3파, 3파의 이제 고점이 되겠죠. 3파 고점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이제 9,090달러, 9,090달러. 이 라인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라인이 8,300달러, 8,300달러. 그리고 더 내려가 본다라고 하면 이제 4파, 3파, 4파 조정의 지지 라인이 7,400달러, 7,500달러 이 라인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만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조정을 뭐 지금 이제 7,400이라고 하면 7,500달러라고 하면 일봉에서요, 이 갈색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가 이 7,500달러, 400달러 이 언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17년도에 상승장 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7년도 상승장 이때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2017년도에요. 2017년도 보시면 일단 120일, 이 120일 이평선 터치는 이렇게 뭐 완전 터치하진 않았지만 뭐 거의 120일 이평선까지 눌러줬던 적이 1월달, 그리고 이제 이 3월달 조정에서 이렇게 이제 120일 이평선을 살짝 깨고 내려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오래 있진 않았어요. 120일 이평선을 깨고 오래 있진 않았다. 그리고 이 5월달 하락은 보시면 이때 120일 이평선을 깨고 200일 이평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순식간에 찍고 올라왔습니다. 일봉에서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그냥 찍고만 올라온 거예요. 이때 찍고만 올라왔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7월 17일에 이렇게 120일선 한번 또 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121선 터치 안 하고 올라왔는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9월달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5,000달러를 넘어가서, 아마 이제 5,000달러 이 넘어갔던 이 타이밍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때 이제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끌어올렸던 그때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21선 터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21선 터치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살짝 터치하고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 주거나, 121선을 이제 완전히 깨고 200일선 터치한 이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터치해주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조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121선을 완전히 이제 봉 마감이 일봉에서 이탈했던 적은 3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이때도 하루 정도 이제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루 이틀 정도 이탈해주고 바로 이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제 20주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20주와 120일 이평선이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거의 겹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20일 이평선만 깨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20주 이평선 안 깨고요, 120일 이평선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봤던 그림처럼 저는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120일 이평을 현재는 이렇게 살짝 깼죠. 살짝 깼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봉 마감을 이제 위에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탈해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 이탈해서 끝나는 게 하루 이틀 하고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올라갈
가는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봉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에서 제가 이제 15가 아니라 20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주 이평선이 위치가 이 첫 번째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9,070달러에 20주 이평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20주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 하락 채널로 이제 의견 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 채널로 진행이 돼서 만약에 뭐 아까 이제 봤던 20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눌러주는, 그래서 그 상승 채널을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 물론 이제 그 큰 상승 채널 말고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을 바닥으로 하는 그 상승 채널을 이탈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려면 일단은 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봉 마감이 20주 이평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2017년도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121선을 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터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터치해주고 바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거나 하루 이틀 정도 이탈해주고 바로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자리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탈이 돼서 여기서 다시 이제 하락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한 200일 이평선이었던 7,5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지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120일 이평선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봉이 그러니까 이탈돼서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지지라인들이 있잖아요. 이 지지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 20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지라인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9,050달러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내려오기 전에 일단은 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120일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이 120일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이은님 의견하고 같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에서 그럼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올라와 줘야 되냐? 일단은 지금 이 맞고 떨어졌던 이 안에 이 삼각수렴에서요. 이 안에 작은 삼각수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일단 윗꼬리 달고 21 이평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의 추세 라인인 이 빨간색 지금 자리에서는 10,000달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러를 돌파해서 일단 올라와야지 일단은 그럼 이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됐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00달러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 삼각수렴 큰 삼각수렴 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되려면 박스 중심인 11,090달러를 이제 넘어가 주면 이제 고점이었던 13,100 그리고 13,900까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은님 의견 같이 보면서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 아래로 이제 더 빠지기보다는 지금 이 120일 이평선 여기 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 일단 이 부분을 이은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올 수 있는 저는 그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은님 의견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좀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데 비트코인 일단 이은님 의견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님이 이제 써주신 부분 볼게요. 이번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항상 하락이 있으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왜 있었는지 차트, 소문, 뉴스 등을 통해 이유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하락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 공유합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그 뉴스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 하락은 비트맥스에서 롱 청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비트맥스에서 세력이 금액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한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1억 2천만 달러 롱으로 가격 하락 못하게 벽을 만들었고 그 순간 이제 그것을 청산시킨 거다. 기사는 1억 4,400만 달러라고 나오는데
그 이은님 직접 확인해 보시니까 오늘 새벽에서 지금까지 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이걸 공유해 주셨고, 데이터미시.com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 8월 29일 이 새벽에 보시는 것처럼 롱 물량이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이게 롱 물량인데 롱 물량이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같이 따라서 숏 물량도 늘어났죠. 늘어났고 보시는 것처럼 롱은 청산을 당했습니다. 청산 당했고 숏 물량은 유지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갑자기 늘어난 이 롱 물량을 먹기 위해서 숏을 치면서 손절을 시키려면 당연히 이제 빼야 되겠죠. 마진콜을 시키려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런 물량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에서 이런 추가 조정이 없었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라이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뭐냐면 그 폭스바겐 이제 공매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가 이제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거의 이제 어떤 절정에 달하는 그런 때였는데 폭스바겐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고 다른 주식은 다 바닥에 있는데 올라왔고 당연히 고평가돼 있고 실제 밸류보다 지금 다른 주식에 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매도를 친 거죠. 공매도를 쳤는데 그 공매도 친 금액이 뭐 조 단위를 넘어가는 헤지펀드와 그 이제 독일의 그 부자 같이 이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공매도를 쳤고 그 조가 넘는 단위로요. 공매도 쳤고 결국에 그 공매도 친 세력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폭스바겐 대주주와 어떻게 보면 그 헤지펀드도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매도 쳤던 세력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결국엔 다시 떨궈서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빠질 자리가 이제 분명했다라는 거죠. 폭스바겐 주식이 빠질 자리가 분명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채널을 돌파해서 채널 하나의 높이까지 더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런 마진 그 레버리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물량을 잡아먹기 위한 반대 세력, 그 물량보다 더 큰 돈을 갖고 있는 세력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잡아먹고 다시 원하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원래 그림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 A, B, C, D, E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상승으로 가지 않고 눌러준 거죠. 근데 이 눌러준 게 아까 이제 봤던 결국에 지금 갑자기 늘어난 이 롱 물량, 새벽에 늘어난 이 롱 물량을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결국에 숏을 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내려버린 거죠. 비트코인 가격을 떨구니까 롱 쳤던 버티지 못하겠죠. 이제 레버리지 썼으니까 만약에 뭐 5%만 가격 조정을 줘도 만약에 내가 20배 썼다라고 하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무리해서 이제 레버리지로 롱 들어왔던 물량들을 잡아먹고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숏이 완전히 정리된 부분은 없어요. 롱은 물론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돼서 지금 보시면 이 롱 물량 늘어났던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은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롱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상승 방향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이은님이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폭락이나 폭등을 보면 비트맥스 연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벡트가 시작되면 비트맥스 조작이나 세력도 기관 세력과 싸워야 하니까 지금 같은 쉬운 조작이 힘들 거라 예상됩니다. ETF도 벡트와 비슷한 기관 참여 선물들이 많이 나와 쉽게 조작이 안 되는 시점에 허락할 듯하다 이야기를 해줬고 결국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숏 쳤던 세력보다 또 더 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숏 물량도 잡아 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대형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놀던 세력이 이런 물량들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이제 ETF까지 들어오고 벡트 오픈되고 완전 대형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때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노는 비트맥스에서 노는 그 세력들이 오히려
또 이제 먹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이어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번 세력도는 비트맥스 조작이라고 하면 요전에 있었던 비슷한 하락 후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차트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각 수렴의 삼각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전 패턴을 유지하면 앞으로 9일 동안 롱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12,600달러 정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과 같은 추가 하락이 나와서 삼각수렴 아래로 내려가 보면 0.5인 8,50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이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은님이 이제 삼각수렴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보다 약간 더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조정을 했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나왔던 급락이 이때요. 이때 이제 나왔던 급락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상승했는가 라고 이제 보면 33%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차트가 4시간 봉 차트 같아요. 4시간 봉 차트인데 4시간 봉에서 이렇게 58봉 상승을 해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9일 16시간이고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이런 패턴대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한 12,80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상민님 의견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8,500달러까지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이상민님 의견을 보겠습니다. 이상민님 의견을 볼게요. 머리를 쥐어짜내게 하는 장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상민님이 이제 머리를 쥐어짜내게 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결국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레버리지, 단기적인 흐름은 세력들이 방향을 원래 이제 가야 될, 장기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원래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페이크를 준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옮겼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아까 이제 2017년도에 그 20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그 급락을 지켜서 일봉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그런 찍어주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 이제 이런 비트맥스에서 그러니까 롱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롱 물량을 완전히 마진콜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마진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롱 물량이 만약에 정리 안 되고 버텼다, 이걸 청산 안 시키고요, 만약에 버텼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롱 물량이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자를 때까지 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롱 물량이 이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등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됐다. 비트맥스에서 봤을 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단기 차트를 볼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차트를 완전히 깨버리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WXY에서 Y가 삼각 조정이 아닌 지그재그로 다시 그려봤다. A, B, C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 주신 게 이 삼각 수렴에서 지그재그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의견을 주셨고, A, B, C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일단 지금 잠깐만요. A, B, C, D, E가 끝났고요. 끝나고 여기서 또 이거를 1, 2, 3, 4, 5 이렇게 또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안 되고 4파 상승이 있고 5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8,90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이 4파 상승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이 만 달러, 지금 자리에서 이제 10,000달러예요. 그래서 이 10,000달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항 맞고 다시 한번 깨서 내려와서 뭐 8,900달러 지금 이 지지 라인, 아니면 좀 더 이제 밑으로 보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라인까지.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비트맥스, 아까 그 이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레버리지 물량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 굳이 추가로 더
뺄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121선 딱 걸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가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WXY에서 Y를 삼각 조정으로 그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그릴 때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 Y 마지막 이 Y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진행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상민님은 의견 주셨는데 뭐 여기서 조정을 이건 세력 마음입니다. 결국에 세력 마음인데 저는 이제 조정을 추가적으로 줄 이유는 이제는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이 121선 터치하고 살짝 이탈된 상태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물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겁을 줄 수는 있어요.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일단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알트코인은 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지금 이제 크게 움직인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짧게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변동폭은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50일 이평선 안착하고 이렇게 15일과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준 다음에 121선 저항 맞고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지금은 이때 이제 이때 저항 역할을 했고 이때 지지받았던 이 라인이 이제 62,000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이 62,000 사토시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그림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이 모습은요 2016년도 이더리움 클래식 모습과 이제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보시면 이제 이때도 먼저 이렇게 올라왔죠. 2017년도 16년 말 그러니까 2017년도 초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였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움직였고 3월 달에 이제 이더리움 움직였고 리플은 좀 더 일찍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전에 12월 달에 이때도 이제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50일 이평선에 안착한 다음에 120일 이평선 맞고 5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오고 그 이후에 다시 급반등해서 120일선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조정을 거의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쳐요.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려 세워서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했던 이 타이밍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120일선까지 121선은 이제 이때도 넘어갔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00일 이평선을 골든크로스 했을 때가 본격적으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기간은 이때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6년도 패턴과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먼저 50일 이평선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120일 이평선 맞고 저항 맞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여기에서 이 50일 이평선까지 추가적으로 더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제 여기서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5일 이평선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인 뭐 63,000사토시 이 지지 받고 또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조정 받고 다시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올라와 주죠. 올라와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평선을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지금 패턴 이제까지 패턴은 2016년도 말 패턴과 이제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오히려 먼저 50일 이평선에 올라와주고 그 출발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출발은 가장 좀 늦게 출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BSV를 볼 건데 이제 BSV 그 4시간봉에서요 이렇게 지난번 그 크레이그 라이트 이슈로 인해서 일단 또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이제 올렸습니다. 올렸고 4시간봉에서 이렇게 이평선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모아졌고 지금 보시면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다 이평선을 모으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이평선을 모으면서
저는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받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거의 뭐 차트가 BSV랑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와줬으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50일 이평선 안착을 했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이 중심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15일과 50일 이 이평선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로 올라와 줘야지 상승을 해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을 약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져요. 4시간 봉에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플 볼 건데요. 리플이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에서는 이렇게 수렴하는 그 중심을 일단은 넘어갔다. 지금 넘어갔다 다시 좀 약간 조정받은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넘어가서 약간 걸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 중심에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BSV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뭐 BSV나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 중심, 수렴하고 있는 중심에 이제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리플은 이제 중심 약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이때 돌파했다가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약간 이탈된 모습이 있는데, 일단 지금 지난 이 저점을 살짝 이제 이탈해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흘러내릴 건지, 일단은 지금 2016년도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그 머리를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올라와 줘야 되고, 아까 이제 BSV가 이렇게 한번 이 중심에서 이탈됐다가 말아 올렸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다시 또 이제 맞고 하락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한 차례 더 보여줄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16년도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박스 하단부 이탈한 다음에 한 차례 내려와서 어깨 만들어주고 내려온 이후에 머리 만들고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내려온다, 내려올 수는 있긴 한데, 일단은 2016년도 패턴대로 지금 흘러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BSV처럼 오히려 이제 중심까지 다시 말아 올려서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때가 되면 넘어가 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상승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세 분만 보도록 할게요. 그럼 Q&A로 들어가서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보여주신 돈의 흐름, 돈은 빚이다 에서 EBS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라는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고, 예전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화폐 시스템만 이해하고 있으면 적어도 큰 부자는 못 되어도 남들보다 빠른 재산 증식이 가능했을 겁니다. 돈은 빚이란 말은 빚은 돈이란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은 금은 시간이다 라는 말도 되죠. 등식이니 당연한 말 같지만 저 등식을 말로 바꾸면 의미가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전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은 시간이다 라는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시간 역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을 돈으로 이제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라든가 뭐 배우 이런 사람들은 노래 두 곡만 불러도 이제 몇 천만 원의 돈을 뭐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시간 자체가 또 돈인 거고, 결국에 내가 내 시간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그걸 이제 돈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자체를 이해한 사람에게 부의 증식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알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모르는 사람보단 쉬웠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 중요하다. 경제 사이클을 잘 타야지 이런 신용 팽창과 수축 이 단계에서 팽창 끝자락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망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팽창이 일어나는 그 초기에 들어가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분위기나 도래하는 4차 산업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신용화폐 시스템은 끝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가오는 시대는 암호화폐 시대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JP 모건발 뉴스 기사인데요.
예전 같으면 옳다구나 하고 주식 매수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놈들이 또 개미들 꼬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표 및 양적 완화 등이 죄다 하방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과연 JP모건은 정말 주식을 좋게 봐서 이런 전망을 내놓을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JP모건 주식 매수 시점 곧 온다, 증시 연말까지 회복, 이렇게 이제 썼고요. 아마 뭐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기사를 보고 반등이 나오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런 이제 기사를 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 JP모건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들 이제 직원들한테 암호화폐 투자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샀죠. 그때 3,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을 막 샀습니다. JP모건이.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얘네가 실제 하는 행동을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기사는 이렇게 내놓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주식을 진짜 파는지 사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사는 이런 기사를 내놓으면서 주식을 죄다 판다라고 하면, 뭐 주식 선물 매도를 한다거나 갖고 있는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거는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말 행동을 약간 다르게 하는 그런 이제 또 그 대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로야미 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경제 위기는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올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0.7%로 주저앉고 엔화, 양적 완화도 약효가 떨어져 막바른 길에 왔다라고 합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 정책도 벽에 부딪혀 이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네요. 겉보기는 멀쩡한 일본 경제가 골병이 들어 IMF 예측에 의하면 2023년 1인당 GDP가 한국에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에 잘 나가던 일본의 10대 전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하네요. 아베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삼성을 잡겠다고 경제전쟁을 시작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중국도 1대1로에 투자해서 뺄 수 없는 박힌 돈이 1조 달러이고 트럼프가 관세 장벽으로 대미 수출을 계속 방해하면 중국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림자 경영으로 기업들이 갚아야 할 숨겨진 외환 부채가 많아서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액 3조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나 부품을 받아서 수출하는 중국이 어려워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아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어요. 이 영상을 봤는데 일단 그 아로야미 님이 해주신 이제 이야기를 보면 중국 외환 위기 올까? 그래서 숨겨진 외채가 예상보다 많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중국의 그 외채 규모가 2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그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 또 두고 있는 외채 달러 빚이 6,500억 달러가 추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 한 3분의 1 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1조 달러는 미국 채고 1조 달러는 1대1로 사업에 묶여 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1조 달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3조 달러에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3조 달러 되는데 1조 달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1조 달러에서도 또 이렇게 6,500억 달러가 지금 자회사들 숨겨진 이런 숨겨진 빚이라고 하면, 달러 빚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가용한 금액은 한 4천억 달러도 이제 안 되는 돈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예전에 그 7위안을 넘어갈 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썼던 금액이 1조 달러를 투입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미 7위안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7위안 넘었을 때 이거를 이제 막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용한 자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 4천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막는다라고 해도 그 4천억 달러가 고갈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파산할 수도 있는, 아니면 IMF에 진짜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